두 번째는 제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모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안타깝게도 온라인상에서도 큰 단체는 더 잘 나가게 되어 있고요. 작은 단체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그 대형 단체들은 배너 광고를 몇 년 전부터 꾸준히 해왔었고요. 영상도 보시면 되게 잘 만들어져 있죠. 그게 단체 안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홍보팀이나 모금팀이 따로 몇 명, 3, 4명, 5명씩 이렇게 있을 정도로 여기서는 역량이 충분해요. 하지만 우리한테 이제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 유튜브나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 많이 쓰신데 우리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SNS나 유튜브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우리가 유튜브에서 우리 관련 단체에 대해서 검색해서 그 영상을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어떤 복지관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그 영상들의 소감은 어떠신가요? 또 보고 싶으세요? 다음 영상도 기대되시고 구독해서 다음 영상도 받아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잘 안 드시죠? 자, 왜 그럴까요? 저는요, 온라인 모금이나 이런 것들의 강의를 할 경우에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리 컨텐츠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유튜브를 하루 종일 보잖아요. 재미있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나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리조차도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재미있거나 유익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산해내고 있는 메시지들은 그거하고는 좀 반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이런 고민들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케이스는 저는 요거라고 생각해요. 충주시청 그 페이스북 담당자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충주시청의 그 딱딱한 메시지를 담당자가 어떻게 하면 말랑말랑하게 만들어냈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유튜브도 요즘 하고 있긴 한데, 여기서 사람들이 다 대단하다고 하는 거는 와, 담당자 센스 진짜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는 더 대단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올리라고 결제해주는 사람이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시장님 아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충주시청 공식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의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일반인일까? 이런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근데 아마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PPT로 디자인한 것 같은 느낌의 개그 코드도 좀 우리랑 비슷하죠. 여기 옥수수 브랜드가 삶이 옥수수인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옥수수는 품질 보증, 약간 이런 개그를 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30만 건 정도가 공유돼서 아주 잘 됐다라고 신문기사에 나왔었던 겁니다. 이게 센트럴시티에 가면 실제로 충주시 홍보 그게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실무자가 센트럴시티에 그 광고를 올린다고 했는데 기한을 이렇게 가져왔어. 컨펌 해주실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오, 선생님 대단합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바로 혼냅니다. 자, 근데 사실은 우리가 늘상 사용하고 싶어하는 온라인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소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얼마 전에 한 사회복지사가 되게 신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행사 영상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봐도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봐달라고 해서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이 친구가 올렸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그 복지관에 찾아가서 홈페이지에 가서 영상을 봤는데, 유튜브에 가서 영상을 봤는데 원래 보여줬던 영상하고 전혀 다른 영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봤더니 위에 결제를 올렸고 여기 부장님 거쳐서 국장님 거쳐서 관장님 거쳐서 내용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복지관 같은 내용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단체가 아니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곳에 컨설팅을 가게 된다면 이런 영상을 만들거나 사진을 찍거나 이런 개그 코드가 있는 친구들한테 그냥 맡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지해 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 좋은 거는 이따가 제가 소개하는 어떤 플랫폼에도 나오는데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니라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학생이나 아니면 요즘 고등학생들도 영상이나 사진이나 카드뉴스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면 그 친구들이 우리 활동에 참여해서 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작은 비영리 단체들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여기에서 질문 주신 것들도 저희는 인원수가 3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온라인 플랫폼 활용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그걸 내부 인원으로 해결하기에는 사실은 버거움이 있으실 거고 그걸 좋아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 친구한테 맡기는 거고 그게 어렵다면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봉사자들을 활용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다 MZ세대라고 써놓긴 했는데요. 사실은 MZ세대라고 구분하기보다는 온라인 세상에 존재하는, 요즘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다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문제 상황을 발견했을 때 그거를 공유하는 게 일상이고요. 그리고 공유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자 이것까지 정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도 모금을 하는데 그게 꼭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으자 이렇게 모금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실제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거면 행동으로 하는 거고 거기에 모금이 필요하면 모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착한 사장님이 계시면 우리가 돈으로 혼내주자, 이 가게 잘 되게 해서 돈줄 내주자 이런 것들도 많이 보셨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역사 왜곡 관련된 드라마 관련해서는 여기에 지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런 압박을 통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주목해봐야 할 거는 공유가 일상이다라는 것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공유하는 거를 너무 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는 유니세프에서 했었던 예전에 오핀 반지라는 게 있었어요. 오핀을 약간 휘어놓은 것처럼 생긴 건데 네 번째 손가락에 보시면 이게 개인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내가 유니세프에 후원 가입했는데 이런 반지를 받았는데 너무 예뻐요 하고 인스타에 올린 거예요. 밑에 댓글에 어떻게 달렸냐면 진짜 너무 예쁘다. 근데 난 이미 유니세프 후원자인데 그럼 나는 못 받는 거야?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밑에 댓글에 아니 기존 후원자는 얼마 증액하면 이거 받을 수 있대. 그럼 나도 증액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막 퍼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우리 문법으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단체에서 요 핀반지 캠페인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단체에서 보내는 메시지로 우리가 화자를 한번 바꿔보죠. 우리가 보통 공지사항이나 우리 페이스북에 어떻게 올리죠? 안녕하세요. 무슨 복지관입니다. 저희가 어떤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오핀반지라는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얼마 후원하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며칠 날까지 저희가 이 캠페인을 진행할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올리는 거. 자, 두 번째. 여기 직원이 올리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 단체에 입사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요. 제가 여기 복지관에 와서 보니까 요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하는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이 아이들을 너무 도와주고 싶어서 이 오핀반지라는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게 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 그리고 우리랑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소개해 주시는 거. 자, 어떤 게 훨씬 더 공감되는 느낌이세요? 자, 왼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공감이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보낼 때, SNS를 쓸 때, 사실은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단체에 많이 방문을 해보면,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올라온 내용들이 그대로 페이스북에 올라가고요. 그 내용 그대로 영상으로 바꿔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무도 공감하지 않고 그 캠페인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화자로 이야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톤으로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요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플랫폼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아마 제일 잘 아시는 가치가치하고 해피빈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통적인 모금 방식을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 놓은 건데요. 그 해피빈이나 가치가치 들어가 보시면 좀 특징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치가치의 어떤 편집 툴? 요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진도 중간중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글 쓰는 맛을 있게 구현해놓은 게 가치가치고요. 해피빈 같은 경우에는 해피로그에 가입되어 있으면 누구나 이제 모금을 할 수 있다는 그 편의성과 플랫폼이 좀 크죠.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을 많이 끌어낼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통적인 이제 모금에서 사용하는 플랫폼들이고요. 두 번째도 이제 많이들 아시는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모금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어떤 투자의 개념이죠. 우리가 원래 없던 상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투자자가 필요하다. 후원을 해주면 우리가 리워드 상품으로 연극을 만든 단체라면 티켓을 주고
우리가 무슨 상품을 만들었으면 보드게임을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단체들도 이 크라우드 펀딩에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많이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접근한 방식이 여기에 모금하면 잘 된대, 이 플랫폼 대박이래 라고 해서 올렸는데 결국 여기서 만든 상품이 별로 예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사실은 여기서 소비를 한번 해보시면 알 텐데 어떤 가치보다는 이 물건이 얼마나 갖고 싶으냐, 상품성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비영리 단체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했을 때 많이 실패하는 사례는 가치를 1번에 두고 상품을 2번에 두기 때문이에요. 별로 예쁘지 않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팔찌니까 사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사람들이 별로 사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경북 지역에 마리몬드라고 위안부 할머님들 그 팔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디자인을 1번에 놓고 가치를 2번에 놓으면 디자인이 예쁜 상품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어차피 예쁜 거 살 거 요거 사면 위안부 할머님들께 지원도 된대. 가치가 두 번째에 붙었을 때 훨씬 더 사람들이 그걸 구매해야겠다는 마음까지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 플랫폼에서 원하는 건 상품성이기 때문에 1번은 상품성, 재력의 매력도, 제품의 매력도, 그 다음에 2번에 우리의 가치를 씌우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사실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요거는 저도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아직 잘 모르기도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가 생기지 않아서 미뤄두고 있다가 요즘에서야 조금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에서는 실제로 모금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어떤 거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그린피스에서 환경감시단이라는 실제 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직접 방문할 수가 없으니까 후원자님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그 구조를 실제로 볼 수 있게끔 그 공간을 열었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게임이나 이런 이벤트들을 열어서 내가 후원하고 있는 단체의 어떤 활동을 가상세계에서 한번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메타버스는 주로 모금을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외국을 돕는 경우에는 그게 실제로 쉽지는 않잖아요. 그거를 가상 공간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사용했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안 써본 플랫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가입하고 조금 이용해본 결과 이런 것들이 좀 괜찮다 싶어서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체리라는 앱이 있어요. 여러분들 앱스토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체리라는 앱스토어가 있는데 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피빈이나 가치가치에서 보셨던 모금 플랫폼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제가 좀 재밌었던 거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한 단체가 있고요. 여기에 한 단체가 있고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팔로워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단체의 캠페인이 좋았다면 이 단체를 팔로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단체의 소식이나 아니면 다음에 또 모금함이 열리면 이 사람한테 또 연락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근마켓에서 보는 온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기부자들한테 모금을 하고 나서 예우가 바로 갔다든지 아니면 이 기부자에 대한 관리를 잘하면 0.2도씩 막 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로 이 단체가 어떻게 후원자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여주는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거는 그 체리 온라인 봉사학교인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같은 플랫폼에 있어요. 여기는 지금 한양대학교하고 그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모금함이 개설이 됐을 때 요거에 대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고 그걸 자기가 사용하는 SNS에 공유를 하면 봉사 시간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영상에 만약에 관심 있는 친구라면 요 캠페인에 대해서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자기 SNS에 공유를 하면 그것도 봉사 시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카드 뉴스 만들고 공유하고 하는 것보다 실제로 요걸 잘하는 학생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는 사진은 기버클락이라는 건데 여러 가지 뭐 재미난 요소가 있지만 저는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지역 핀 버튼을 누르면 내 주변에 있는 비영리 단체가 뭐 어떤 단체들이 있고 거기서 하고 있는 캠페인이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의미 있는 봉사활동도 좋지만 내 주변에 있는 단체들을 돕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네 주변에는 이런 단체들이 있고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려면 참여해 라고 실제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NFT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암호화폐와 NFT가 지금 모금에서 활용되고 있는 건 판매한 수익금을 기부하거나요. 아니면 암호화폐 혹은 NFT 상품을 그 자체적으로 그냥 기부하는 방식으로 모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소개를 드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바로 이걸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모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추세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어딘가와 제안을 하거나 어떤 기부자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의 관심 분야가 암호화폐나 아니면 NFT에 대해서 그 사람이 경험이 있다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이제 가상에서 그 전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으로 재단에 기부한 사례입니다. 제가 요즘에 지켜보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요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그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온라인 모금을 잘하고 싶으시면 온라인 강의를 듣지 마시고요.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듣지 마시고 여기에 이용자가 먼저 돼보시라는 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해피빈을 여러분들이 잘하고 싶으시면 들어가셔서 모금함들 한번 살펴보시고 실제로 기부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거에 끌려서 이 모금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후원까지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텀블벅에서 소비하는 게 취미거든요. 가보면 되게 좋은 상품들이 많아요. 그렇게 한번 소비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캠페인을 준비하실 때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준비하면 우리가 텀블벅에 한번 올려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한번 영감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가이드는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에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제목은 이렇게 다시는 게 사람들의 클릭률이 더 높아요. 뭐 이런 조언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용법에 대한 어려움들은 없으실 건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한번 이용해 보시고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그런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